그다음에 무엇을 해야 되는지 다 알려드렸고 저희 프로까지 알려드렸고요. 이제 지금부터는 어떤 아이들이 선행을 해야 된다고요? 머리가 좋은 아이들이 선행을 하는 거고 네. 선행을 했을 때 수능을 잘 볼 수 있는 가능성은 매우 좋고 선행을 안 하면 고등학교 때 그 모든 내용을 다 내 걸로 만들 가능성이 별로 없어서 재수 삼수래도 만만치가 않거든요. 그렇다면은 머리가 좋아지는 유아기 때부터 초등학교 저학년 때 머리를 최대한 올려놓으면 어떤 적금을 든 것보다도 네. 나중에 비용 투입 대비 효과가 훨씬 좋아서 초등학교 저학년 때 학원을 다닐 때 딱 한 가지만 보시면 돼요. 이 학원은 우리 아이의 지능을 얼만큼 효율적으로 올려주느냐. 지능만 올릴 수 있다 그러면 제가 바둑돌도 던져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지능을 올릴 수 있는 방법 핸들에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저희가 일주일에 하나씩 저희가 사용하고 있는 보드게임을 직접 이렇게 시연하면서 보여드리고 있는데요. 오늘은 레이어스 플러스를 소개를 드릴 거예요. 레이어스는 원래 레이어스로 나왔다가요. 이 왼쪽에 있는 그림이고요. 오른쪽 레이어스 플러스로 레벨이 좀 업되면서 더 어려워지게 됐어요. 그래서 이 교구 같은 경우에는 저희는 이제 종합교재로 사용을 했었는데 시공간하고 그다음에 그런 시공간 관련 추론 쪽이 굉장히 좋고요. 또 이게 여러 가지 레이어를 이렇게 붙여야 되기 때문에 기억력에도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다음 보시면은 이제 구성물을 좀 알려드릴게요. 이렇게 저희가 5장의 이 카드로 이게 구성이 되어 있어요. 이게 1인이 사용하는 카드이고요. 네. 여기 보시면은 뒷면을 보면 또 다른 구성이에요. 그래서 총 조합은 10가지 조합이에요. 그리고 이 10가지 조합을 이렇게 말 그대로 레이어를 해서 어떤 모양을 만들어내야 되는 거거든요. 추론이 없으면 풀 수가 없네요. 맞습니다. 그렇죠? 이 다음에 뭐가 들어가야 풀 수 있는 네. 거고. 그리고 전에 거를 어느 정도 기억도 해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태스크는 보시면은 이렇게 2부터 3, 4, 5단계 이제 네. 플러스에서 5단계 레벨까지 나오게 되는데요. 이제 2단계는 좀 쉬워요. 그래서 2개만 사용을 해서 그러니까 여기를 먼저 보셔야 되고 2개의 카드를 사용해서 이걸 만들어야 되겠구나. 내가 가지고 있는 10개의 카드 중에 10개의 조합 중에 어떻게 선택을 해야지 이게 나올지 어느 게 밑으로 들어가야 될지 어느 게 위로 올라와야 될지 그리고 이게 같은 카드를 해도 방향이 틀리면은 또 달라지거든요. 그래서 2는 아이들이 그래도 저희 아이들이 워낙 지능이 높았기 때문에 네. 잘했어요. 2, 3까지는 좀 어느 정도 되거든요. 네. 이렇게 2, 3. 근데 이게 4단계부터는 굉장히 어지러워요. 그러네요. 요리조리 해봐야 되는 네, 거예요. 5단계는 더 네. 심하죠. 네. 이게 중간에 뭐 하나가 틀어지면 그 레이어를 찾아서 돌려야 돼요. 네. 뒤집어야 되고. 네. 이게 굉장히 어려워지거든요. 그래서 이제 요렇게 게임은 진행을 하는 거라서 구성 자체는 레이어 5개가 한 명 거 4세트가 들어있고, 그 다음에 이제 이게 카드가 이 레벨별로 이제 장수가 들어있고요. 그러니까 이거를 시간을 많이 주면 틀릴 놈이 누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모든 경우의 수를 다 해보면 되니까. 네. 그런데 옆에 있는 애하고 비슷한 시간대 하거나 걔보다 빨리 하려고 그러면 머리 회전이 네. 엄청 빨리 돌아가야 된다는 거죠. 네. 네. 그리고 이제 다 하면 애들이 다 했어요. 네. 그러니까 네. 쟤 벌써 끝냈나 네, 이러면서 네. 아이들이 점차 자기도 빨라지는 그런 효과를 볼 수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네. 방법은 저희가 현장에서는 아이들이 같이 모여 있기 때문에 4명을 한 세트로 해서 이제 게임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보시면 이렇게 코인이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 코인을 이제 2명이서 하면은 3, 4 이렇게 놓고 3명이면 2, 3, 4를 놔요. 그래서 이제 그게 여기에 있는 이 점수와 같습니다. 그래서 이 더미를 쌓아놓게 되고요. 여러 개의 이제 장수들이 있기 때문에 레벨별로 쌓아놓고 이제 저희가 만약에 2명이서 하게 되면 코인 3, 4를 놓고 이제 선이 어느 거부터 갈래? 그러면 당연히 높은 점수를 좀 하고 싶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이제 높은 점수가 또 자신이 없을 수도 있어요. 난 빨리 해서 3을 먼저 딸래. 그러면 이제 먼저 해서 이걸 뒤집은 다음에 내가 어떤 걸로 먼저 하느냐 되고 그다음에 이제 하얀 카드로 딱 덮고 나면은 이제 딱 까보는 거예요. 그래서 네. 이기면 이제 그 코인을 가져오는 그래서 요런 경기 식으로. 운용 능력까지. 네네 하고 깠는데 틀렸어요. 네. 이 하얀색을 깠는데 그러면 이제 그 코인은 없어지는 거예요. 네, 요렇게 해서 마지막에 누가 많이 가져가느냐, 몇 점이 되느냐고요. 요거는 이제 2개 했을 때 5개까지 해서 어느 카드를 조합했더니 저 모양이 나왔는지. 네. 저건 이제 정답이거든요. 어떻게 보면. 그래서 저렇게 이제 게임은 운영이 되고요.
이거는 제가 금방 설명드렸던 여러 명이 했을 때의 게임 방법이고요. 저희 같은 경우 이제 줌 수업도 진행을 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왼쪽 위에가 줌 수업 사진인데 그러다 보니까 줌은 같이 모여서 4명이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개인 교구를 갖고 해요. 그래서 아까 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이제 처음에는 이제 아이들을 트레이닝을 시켰고요. 그 다음부터는 이제 진행을 하면서 저희도 이 더미를 막 섞어요. 그런 다음에 선생님이 그 자리에서 줌으로 딱 보여줘요. 그러면은 이제 아이들이 줌에 여러 명 있잖아요. 누가 제일 먼저 했는지. 저요. 했을 때 이제 들어봐 맞는지 보자. 그래서 네. 요거 이렇게 했어요. 확인까지 꼭 네. 있습니다. 네. 부산에 네. 있든 네. 제주에 있든 뭔 상관이냐고 네. 미국에 있든 뭔 네. 상관이냐고. 네, 그러면 이제 학년도 섞여 있고 지능도 조금씩은 차이가 있기 때문에 어떤 친구는 속도가 굉장히 좋고 어떤 친구는 수공간이 굉장히 좋거든요. 그래서 정말 빨리 해요. 네. 그래서 저희가 이 교구를 한 3달 정도 썼는데 마지막에는 5만 놓고 해도 정말 선생님보다 빠르게 가거든요. 그래서 그러니까 아이들의 네. 지능 개발 능력은 우리가 상상하는 것보다도 네. 훨씬 더 좋아지는 게 네. 어렸을 때는 흡수력이 스펀지 같거든요. 네. 그 스펀지 같을 때 우리 아이들이 인터넷 게임만 하고 있거나 그냥 인터넷에서 그냥 만화 영화만 보고 있거나 어머니들 보면 식당에 가서 아이들 울지 않게 하려고 애니메이션 틀어주고 아이들은 그것만 멍하고 보게 하는 경우가 되게 많은데 어디 식당 가더라도 레이어스만 하나 들고 가가지고 이걸 하고 있다 그러면 같은 시간에 우리 아이는 머리가 좋아질 가능성이 있고 머리가 좋아지면은 저축하는 거라니까요. 나중에 학원을 안 다녀도 수학 성적이 나와요. 맞습니다. 근데 머리가 안 좋으면 학원을 다녀도 안 나오고 한 학원을 계속 못 다니고 바꿔봐야 돼요. 네. 이 아이의 문제인데 학원의 문제나 선생의 문제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어릴 때 최대한 지능 그리고 특히 수학 관련된 지능은 많이 올려놓을수록 정말 좋다는 거죠. 딱딱하게 진행하는 것보다는요. 네. 이런 지능을 올릴 때 놀면서 올리면 정말 좋거든요. 네. 놀이로 올리시는 겁니다. 네. 저희가 민성원 연구소 모든 수업들이요. 암기반도 그렇고 지금 저희 핸더리 수업도 그렇고요. 아이들이 이곳에서 정말 수업을 하는 것보다는 정말 많이 얻어가거든요. 즐기는 것들을 보시게 될 거예요. 핸더리 통해서 많이 지능 향상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래서 보셨다시피 이 교구는 시공간과 그다음에 추론, 기억력, 게다가 마지막에 속도까지 네. 굉장히 향상할 수 있는 종합적인 교구이고요. 교과 쪽으로 연결을 해보면은 이제 초등에 고학년에 가장 많이 나오는 섹션이 도형이에요. 그래서 도형의 이동이라든지 대칭, 회전을 통한 조합, 겹치기 이런 부분 다 커버가 되고요. 저희가 이제 정보 교과 코딩이 필수로 들어오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알고리즘을 이렇게 컴퓨터가 아니라 네. 오프라인에서 이거를 쌓아가는 그런 순서를 배울 수 있는 아주 좋은 보드 게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게 정말로 딱 해봤을 때 이게 아니면은 시행착오를 통해서 다시 커렉션을 하는 그런 과정을 통해서 아이들이 성격도 좋아지고 참을성도 생기고 이런 것도 저희가 네. 경험을 했어요. 네. 네. 그래서 5단계 같은 경우는 정말로 아주 미묘하게 하나씩 틀리거든요. 맞아요. 그런 네. 부분을 잡아내고 그랬을 때 몇 번째 카드를 다시 봐라. 집중력도 많이 좋아지고. 네, 그럼요. 맞습니다. 공교합도 좋아지고. 네. 그래서 어떤 그런 순차적인 사고라든지 패턴 인식 같은 데 굉장히 도움이 되는 교구이고요. 저희는 이제 요거를 주중반에서 종합으로 사용을 했고 주말에서는 저희가 이제 그 중간에 쉬는 시간 이용해서 또 아이들 트레이닝을 좀 시키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 주말반은 토요일 9시 20분부터 11시 50분, 150분 수업으로 진행되고 있고요. 교육비는 18만 원, 커버하는 영역은 시공간, 유동추론, 기억력과 속도를 하고 알차게 있습니다. 하루에 네, 맞습니다. 또 끝내고 있습니다. 자, 지능을 올리면 그때부터 공부가 쉬워진다고 얘기하는 게 어머니들이 이제 이런 질문을 받거든요. 우리 아이가 연산을 싫어해요. 연산을 못하는 거예요. 네. 우리 아이가 영어 단어 외우는 걸 싫어해요. 암기력이 안 좋아서 못하는 거예요. 네. 그런데 지능이 좋아지면 아이들이 연산을 재밌어하는 거 아십니까? 딴 애들보다 잘하면 재밌는 거예요. 딴 애들보다 단어를 많이 잘 외우는 애 있잖아요. 선생님 단어 시험 안 봐요? 이런 얘기를 해서 옆에 있는 애들한테 욕을 먹는 경우가 있는데 얘는 단어가 빨리 외워지는 거죠. 아주 간단한 겁니다. 그러니까 초등학교 때 우리는 많은 액션을 해요. 피아노도 지능에 도움이 되고요. 우리 핸들이도 지능에 도움이 되는데 지능에 그 인풋 대비 아웃풋이라는 게 있거든요. 효율성. 1이 들어갔는데 90이 좋아지는 게 있고요. 1이 들어갔는데 40이 좋아지는 게 있고 1이 들어가는데 120이 좋아지는 게 있다고 그러면 우리 아이의 쓸 수 있는 시간에서 1이 들어갔는데 120이 좋아지는 쪽으로 아이들한테 포지셔닝을 해주시면
아이는 시간 대비 얻는 게 되게 많아지거든요. 지능이 올라가기 시작하면 자존감이 커지고요. 자존감이 커지기 시작하면 또 공부가 재밌어지고 네. 누군가는 그렇게 얘기하죠. 아이들한테 저렇게 많은 공부를 시키는 거는 교육상 좋지 않다. 그거는 하기 싫은 아이한테 많은 걸 시켰을 때 얘기고요. 더 하고 싶어 하는 애한테 많은 걸 시키는 거는 이 아이가 하루 종일 바깥에서 뛰어노는 거하고 다를 바가 하나 없다는 거죠. 뇌로 뛰어노는 거고요. 바깥에서 뛰어놀면은 두 다리가 튼튼해지는 거고 뇌로 뛰어놀면 머리가 튼튼해지는 거기 때문에 그 아이의 목표에 따라서 머리를 앞으로 많이 써야 될 최소한 수학에서 2% 안에 들어야 될 정도의 능력치를 원한다 그러면 지능도 2% 안쪽으로 들면 훨씬 더 쉬워지고 수학에서 2%의 목표를 할 때 내 지능이 1%면 훨씬 더 쉬워지고 내 지능이 0.5%면 공부가 더 쉬워지고 내 지능이 0.1%면 더 쉬워진 걸 느낄 수 있어요. 혹시 중고등학교나 대학교 때 쟤는 같은 시간에 엄청나게 퍼포먼스가 있었던 친구들 기억 나실 거예요. 네. 쟤는 좀 뭔가 달라. 그런 아이들이 머리가 좋은 아이예요. 근데 그게 유전으로만 만들어지는 게 아니고요. 유전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50% 타고난 머리도 있는데요. 나머지 50%는 개발에 의해서 좋아질 수 있는데 머리는 몇 %가 제일 좋을까요? 좋으면 좋을수록 더 좋습니다. 욕심내십시오. 예, 0.1보다는 0.01이 좋고요. 0.01보다는 그보다 더 높으면 시간당 흡수력이 더 좋아지기 때문에 그러면 이 아이들은 학년기 때 내가 원하는 목표 대학을 갈 수 있으면서도 여유 있게 그 학교 생활을 할 수 있는 그런 찬스가 있는데 초등학교 저학년 때 지능 개발에 많은 신경 써서 핸들이 일주일에 한 번 정도, 두 번 정도 보내주시면 아이의 지능이 많이 좋아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엄마학교 2부에서는 꼭 그 핸더리에서 우리가 쓰는 교구제 저희 프로그램 이용 안 하시더라도 이런 교구제를 사셔가지고 네. 아이들끼리 모아놓고 꼭 모아놓고 하셔야 돼요. 그럼요. 아이 혼자 하면은 숙제 같은데 친구들하고 같이 하면 게임이거든요. 만약에 윷놀이를 혼자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재미있겠습니까? 아니요. 예. 윷놀이를 친구들하고 같이 하면 이겨야겠다는 승부욕 때문에 아주 재밌을 텐데 윷을 계속 던지고 있으면 혼자서 던지고 놓고 혼자 던지고 놓고 가위바위보 있으면 혼자 한다고 생각해요. 예, 이거 아주 재미없을 겁니다. 그래서 이걸 하기 위해서는 꼭 친구들하고 모여서 같이 하거나 친구들하고 모이는 게 용이하지 않다면 저희한테 보내주시면 아주 제대로 된 핸들이 선생님들의 지도에 의해서 더 효과적으로 여러분 아이의 지능 올려드릴 거고 지능은 6개월마다 재검사를 통해서 어느 부분이 어떻게 올라갔는지를 체크할 텐데 핸들이 통해서 지능 검사하는 친구들한테는 제가 미리 말씀드리겠죠. 특전 제가 직접 리딩을 해드릴 거예요. 두 와. 번째부터는. 네. 그래서 어느 부분이 어떻게 올라갔고 이 부분에 이렇게 장점이 뭐고 그게 길게 안 하더라도 제가 직접 6개월 단위로 검사를 하는 친구들한테 리딩을 해드릴 거니까 이런 찬스도 놓치지 말고 핸들을 통해서 여러분 아이들 지능 올렸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방송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